자,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에는 조건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PHP에서 조건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조건문의 형태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자바스크립트나 jQuery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문서를 하나 만들고 해볼게요. 파일의 이름은 조건문 condition이라고 하겠습니다. conditions라고 할게요. conditions 조건문을 보겠습니다. conditions. 자, 조건문에선 간단하게 산수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php 변수명 result에다가 1, 3 해서 보겠습니다. 자, 1이 3보다 작은지 조건문을 간단하게 써봤고요. 그 결과를 result에 담으라고 했어요. result에는 뭐가 담겨 있나 echo 해서 출력을 해볼게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에서 localhost D에 conditions php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result가 1이 3보다 작은지의 결과를 result라는 변수에 담고 그걸 화면에 출력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1이 나왔습니다. 자, 만약에 얘를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1이 3보다 큰지에 대한 결과를 result라는 변수에 담고 그걸 화면에 출력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아무것도 출력을 안 해줘요. 자, 얘가 왜 이러냐면, 자, 아까는 이렇게 했을 때는 얘가 결과가 뭐였냐면 true였습니다. 컴퓨터에서의 true는 1을 얘기해요. 그리고 아까 1이 3보다 크냐라고 했을 때 결과는 false예요. false는 아무것도 출력을 해주지 않습니다. 원래 0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있는데 PHP에서는 false면, 값이 false면 화면에 출력을 아무것도 안 해줘요. 변수명에 아무것도 담기지 않습니다. 그걸 지금 확인을 해본 거였고요. 조금 더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이 3보다 작은지라고 했고요. 그 결과가 true와 같은지 를 출력을 해볼게요. 네, 그랬더니 1이라고 해서 이 결과, 여기 true와 같다 라고 해서 그 결과가 true이기 때문에 여기에 true가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간단하게 여기에다가 비교 연산자를 이용해서 작은지, 같은지를 구분해서 결과를 출력을 해봤어요. 자, 간단하게는 이렇게 한번 조건을 쓰고 확인을 해봤고요. 얘들은 주석 처리하고 본격적으로 if문을 만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변수명 제 이름을 넣었고요. 김이라고 해서 성도 넣었습니다. 자, 조건문을 작성을 할 건데 first name이라는 저 변수의 값이 뭐와 같은지 얘와 같은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행할 거 조건은 참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로진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지금 여기 있는 변수의 값이 이거랑 부등호 두 개는 같다라는 뜻이니까 요게 요 가로 안의 조건은 참이 되죠. 그러니까 참이면 할 일은 이 다음 중가로에 있는 게 참이면 할 일이니까 요게 출력이 되고 있어요. else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else 해서 만약에 얘를 제가 대문자 D로 바꿀게요. 조건은 거짓이다. 자, 지금 first name에 들어가 있는 변수명은 소문자 D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대문자 D로 시작하는 거와 같은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결과를 확인을 해보면, 네, 보면 조건은 거짓이다 라고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소문자를 구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가 참이면은 요 중괄호 안에 있는 걸 하는 거고, 거짓이면 그 다음 else 다음에 있는 요 중괄호 안에 있는 걸
실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건문은 앞서 우리가 학습했던 자바스크립트나 jQuery의 조건문하고 똑같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여러분이 학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last name도 얘와 같은지 물어볼 거예요. 자, 이러면 지금 요 앰퍼샌드 두 개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시간에 배웠죠? 앰퍼샌드 두 개는 AND지 않습니까? 앞에 조건과 뒤에 조건이 둘 다 참일 때 결과가 true로 나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였죠? vertical bar, 영문권에서는 파이프라고 부르는 vertical bar는 or였죠? or는 둘 중에 하나만 참여도 참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 조건을 보면 지금 조건은 앞에 거는 거짓이에요. 근데 뒤에 거는 참입니다. 근데 조건은 뭐라고 했냐면 얘가 참이고 얘도 참이면 이 안에 있는 걸 실행해 라고 했어요. 지금은 얘가 거짓이기 때문에 뭐가 나올 거냐면 얘가 아니라 이게 거짓이다 라고 해서 나올 거예요. 거짓이다 라고 해서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PHP에서만 있는 게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없는 PHP에서만 쓰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느낌표야 반대인 건 똑같고요. 그냥 AND라고 해서 쓸 수도 있겠습니다. 얘를 AND라고 한번 해볼게요. 해보면 얘가 지금 요거 쓴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걸 쓴 거고 아까하고 다르게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 참, 정말 거짓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지금 얘가 나와야 돼요. 그죠? 앞에 있는 조건과 뒤에 있는 조건이 둘 다 참일 땐 요거, 아닐 땐 얘가 실행된다고 했으니까 새로 고쳐볼게요. 그럼 정말 거짓이다 라고 해서 나오고 있죠. 자, 이거를 뭐로 바꿀 거냐면 or로 바꿔볼게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이란 얘기죠. 네, 새로 고침을 해보면 얘는 거짓이지만 얘가 참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참이어도 참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조건은 정말 참이다 라고 해서 얘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PHP에만 있는 게 뭐냐면 XOR가 있습니다. 얘는 앞에 두 개의 논리식이 두 개의 논리가 서로 다르면 참을, 즉 true를 얘기합니다. 서로 다르면 얘가 참이든 얘가 거짓이든 또는 얘가 거짓이든 얘가 참이든 두 개의 조건이 다르면 앞에 조건이 참이고 뒤에 조건이 거짓이든 간에 둘 다 똑같지 않으면 즉 서로 다르면 그러면 true란 얘기예요. 서로 다르면 참입니다. 얘는 AND는 앞에 게 참이고 뒤에 게 참이면 true였지만 얘는 앞에 게 참이고 뒤에 게 거짓이면 그러면 true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 있으면 true란 얘기예요. XOR을 한번 써볼게요. XOR을 쓰면 지금 얘하고 얘는 거짓인데 얘는 참이니까 요번에도 누가 나올 거냐면 얘가 나올 겁니다. 요번에는 얘가 나오겠죠? 참이다 라고 해서 느낌표 있게끔 해서 느낌표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참이다 해서 느낌표가 잘 나오고 있죠? 이게 처음 나오는 거, 그리고 이런 특수기호 대신에 AND나 OR나 XOR라는 걸 직접 여기에 쓸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자바스크립트나 jQuery의 조건문과는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조건문을 해봤고요. 조건문은 당연히 이 안에도 조건문을 또 달아서 if 해서 여기 안에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이 참이면 할 일, 또 거짓이면 할 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스크립트 시간에 배웠던 조건문들을 그대로 다 활용해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배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은
PHP에서 배열은 맵으로 이루어진, 즉 순서가 있는 집합을 의미를 해요. 맵은 한 쌍의 키와 밸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배열을 구성하는 각각의 맵을 배열의 요소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비슷한 종류들, 같은 종류들의 값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인덱스 번호로 각각에 가지고 있는 키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인덱스 번호로 0번째 값, 2번째 값, 세 번째 값 뭐 이렇게 가져올 수 있었던 것처럼 PHP도 똑같이 배열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새 문서를 만들고 array라고 해서 PHP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타이틀은 array라고. 자, array 기본적으로 빈 배열을 하나 만들어 보고 거기다 값을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문법은 우리가 스크립트 시간에 했던 거랑 거의 유사합니다. PHP. 배열의 기본적인 문법을 먼저 설명을 하면 $하고 여기에 배열의 이름이 오고 그 다음에 새 배열해서 array 해서 이렇게 하고 저 배열의 이름에 0번째, 2번째 값 해서 값을 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과일이라는 배열을 만들고 해볼게요. 에다가 array 이건 빈 배열이야 라고 해주고 저 fruits라는 배열의 이름의 0번째 값은 뭐다? 라고 해서 지정을 합니다. F4이라고 했고요. 얘의 두 번째의 값은 인덱스 번호는 무조건 1부터 시작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여기에 바나나 입력했고 마찬가지 두 번째도 똑같이 값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각 값을 지정을 했고 그러면 fruits라는 배열 안에는 값이 뭐가 있는지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fruits 자체를 한번 출력해보면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localhost 뒤에 array 해서 php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열에 있는 건 그대로 출력을 못하고 있군요. 그러면 0번째라고 해서 콕 집어서 출력을 해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잘 나오고 있고 fruits라는 배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0번째는 애플이 들어가 있어서 애플이 잘 나오고 있었고요. 네, fruits 자체에 있는 값은 출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후에 우리가 반복문을 이용해서 저기 안에 있는 거 하나하나 출력해야 하는 건 가능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안전하게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fruits라는 배열이 있으면 그리고 그 fruits 안에서 세 번째 값이 있으면 그러면 출력을 해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주석 처리를 하고요. 조건문을 작성해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isSet 함수를 써볼게요. isSet은 이게 세팅이 되어 있냐 라는 뜻입니다. 세팅이 되어 있으면 이 가로 안에 변수명 fruits 안에 두 번째 값이 있으면 걔를 출력해 라고 해볼게요. 자, 아니면 세 번째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지금 없어요. 세 번째가 있다라고 하면 저 조건이 참이라고 한다면 에코 해서 이거를 세 번째, 그래서 세 번째는 뭐가 저장되어 있는데 라고 출력을 하라고 하고 아니라면 세 번째 값이 없다라고 한다면 메시지를 에코 과일 배열에는 세 번째 값이 없다 라고 되겠습니다. 어디 지워졌네. 저장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과일 배열에는 세 번째 값이 없다 라고 해서 잘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sSet이라는 저 함수는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 뒤에 있는 주석으로 먼저 처리를 해드리면 isSet 함수는 여기 안에다가 변수명을 적게 돼 있어요. 변수명이든 변수명이 하나든 변수명이 두 개든 그러면 그 변수명이 있다면
그리고 그 안에 값이 있다라고 한다면 얘들이 요 전체가 true를 또는 false를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조건문을 이용해서 배열의 값이 있으면 출력해, 없으면 다른 일을 해 라고 해서 조건문과 같이 사용을 해봤고요. 배열하고 찰떡궁합으로 많이 쓰는 건 당연히 반복문입니다. 그래서 for 반복문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걸 출력을 할 건데, 자, 좀 전에 우리가 배열을 만들 때 fruit라는 배열을 빈 배열을 만들고 거기에 0번째는 2번째는 이라고 했어요. 이 방법보다 주석 처리하고 배열을 만들면서 한꺼번에 값을 지정하는 방법이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fruit는 이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array, 이건 배열이고 배열의 값을 쭉 나열합니다. F. 그러고 보니까 아까 위에 따옴표를 막 섞었었네요. 통일해서 쓰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주고, 이번엔 반복문을 이용해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for 반복문을 이용해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익히 자바스크립트에 썼던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시작, 언제부터 시작을 할지 변수명 i는 0. 얘를 언제까지 할지 조건이 있어요. i가 뭐보다 작을 때까지, 이 배열의 개수보다 작을 때까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걸 그래서 length라고 하지만 PHP에서는 걔를 count라고 합니다. count하고 변수명 fruit. 그러면 이 fruit 안의 배열의 개수가 여기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하나씩 이 반복문이 진행할 때마다 변수명 i를 하나씩 올릴 거고요. 실제로 반복할 건 echo해서 출력을 하는 걸 반복을 할 거죠. fruit에 0번째든 1번째든 2번째든 카운트에 있는 숫자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을 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누가 옵니까? 변수명 i, 얘가 오면 되겠죠. 다음 줄로 넘기게끔 뭐와 이을 거냐면 br 태그랑 이을 겁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볼게요. 위에 내용의 구분선 하나 있고 하는 게 좋겠군요. 여기서 끊고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가로줄로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해요. PHP를 해서 끊고 다시 PHP를 시작을 해볼게요. 이 사이에다가 저는 내용의 구분선 HR을 넣으려고요. 내용의 구분선도 스스로 열고 닫는 태그니까 뒤에 슬래시가 있는 게 정석입니다. 웹서버가 살짝 느리네요. 네, 이렇게 해서 중간에 내용의 구분선 horizontal rule 해서 가로줄을 넣어줬고, 그 다음에 반복문을 이용해서 출력을 해 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HTML 태그가 있으면 이렇게 PHP 구문을 끊어서 다시 태그 작성하고 그 안에 내용들이 나오게 작성하는 게 일반적인 PHP에 되어 있는 웹페이지의 모양새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반복문을 이용해서 for 반복문을 이용해서 출력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for 반복문 말고 조금 더 지금 얘도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편하게 안에 있는 값들을 출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걔가 for each예요. 얘는 for 구문으로, for 반복문으로 배열에 있는 걸 출력을 한 거고, PHP에서는 얘 말고도 뭐가 많이 쓰이냐면 for each가 많이 씁니다. for each. 자바스크립트에서 for each가 있었죠. 사용법은 거의 같습니다. 자, 똑같은 걸 해보면 for each 하고 fruit에 있는 걸, 자, fruit 배열에 있는 걸 하나하나를 뭐로 불러올 거냐면 하나하나의 아이템이라고 불러도 되고 또는 fruit 아이템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 안에 있는 거 하나하나를 아이템으로 구분을 하겠다는 거고, 우리는 그 아이템을 출력을 하려고 합니다. 아이템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볼게요.
자, 아까는 배열 안에 개수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0번째, 1번째, 2번째라고 해서 이렇게 대괄호 안에다가 걔가 가지고 있는 인덱스 번호를 이용해서 배열 안에 값들을 출력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런 거 필요 없이 프로츠 안에 있는 아이템을 그냥 아이템 하나라고 불러오고, 걔를 이 변수명을 여기서 출력을 해주고 있어요. 제로 고침을 해보면 for 반복문으로서도 이런 식으로 배열 안에 있는 게 잘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했던 거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죠? PHP로 문법이 살짝 부분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가 스크립트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데, 여기에서 PHP에서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우리가 인덱스 번호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었지만 0번이니 1번이니 후르츠의 0번은 이거야, 후르츠의 1번은 이거야 라고 했었는데, 이 숫자 말고 우리가 만든 문자로도 이 인덱스 번호의 역할을 하는 키를 만들 수 있어요. 그거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Associative Array라고 해서 연관 배열이라고 합니다. 타이틀을 달아보면 연관 배열, 영어로는 associative array, 빠르게 하면 associate array가 되겠어요. 자, associative array를 이용해서 숫자뿐만 아니라 문자로 할 수 있대요. 그러면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후르츠 또 만들어 볼게요. 후르츠의 가격을 볼까 해요. price라고 보겠습니다. prices라는 배열을 만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prices라는 거에 0번째가 아니라 이제 이름을 써요. F라고 해서 F는 1000원. prices에 이번에는 키가 바나나 2000원, 키가 오렌지 그래서 1500원 이런 식으로 해줬고, 얘를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뭘 이용해서? for each를 이용해서 해볼 거예요. 똑같은 문법이니까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에 넣되, 얘 필요 없지, 이렇게 가져오시되, 자, prices 안에 있는 걸 price라고 받아볼게요. 하나하나를 price라고 했고, 그 price는 얘가 여기에서 이제 키를 지정해줘야 돼요. 키는 누구다라고 하냐면 price라고 한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면 price는, 그리고 키는 애플 여기 있는 거, 키 이름에 대한 거, 키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빈 공간을 하나 만들게요. 언더스코어 하나 연결해서 price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이걸로 부를 거야 라고 해서 화살표가 없네요. 화살표 syntax error expected equal 콜론 라고 하면 제가 진행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애플 보면 키는 요거의 이름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애플, 바나나, 이고 그거의 하나하나 가들의 값을 여기 price로 찍어주고 있어요. price. 키의 이름은 얘로, price는 얘로 해서 불러온다는 얘기입니다. 요거에 대한 value, 이 값을 price라고 이름을 불러오겠다는 얘기예요. 키의 이름은 애플, 얘를 키 출력을 하는 거고, 그 키가 연결되어 있는, 이게 이제 아까 위에서는 인덱스 번호였지만 이제 인덱스 번호가 아니라 얘 번째에 해당하는 이 value를 변수명 price로 불러오겠다. 그래서 price를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associative array입니다. 연관 배열. 이 문법이 굉장히 유용하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어디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냐면 워드프레스 테마 작업할 때도 저 형식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반복문을 이용해서 메뉴를 출력한다거나 그럴 때도 얘 문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연관 배열을 만들고 반복문을 이용해서 출력을 해봤는데요. 아까 우리가 배열을 만들 때 이렇게 빈 배열을 만들고 값을 연결했던 걸 이렇게 한 방에 쓸 수 있다고 했던 것처럼 얘도 한 방에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주석 처리하고 prices라는 array 배열은 하고 얘들 애플에 해당하는 애플 인덱스 번호에 해당하는 녀석의 값은 1000이야. price에 해당하는 값은 2000이야. orange에 해당하는 값은 1500이야. 라고 지정을 하고 저장하고 똑같이 얘가 잘 출력되는지 확인을 하면 되겠죠? 이번에는 얘를 바꿔볼까요? 콜론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콜론으로 해서 배열을 만든과 동시에 배열을 만들 때 문자를 키값으로 해서 일반적인 배열은 인덱스 번호가 키값이었는데 문자열을 키로 해서 배열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걸 확인하고 반복문 for each를 이용해서 출력을 해보았습니다.